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잠정마을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 배상 이야기가 없다며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을 견인해온 상용차와 태양광, 농기계 산업이 극심한 수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도내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4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아침은 물론 낮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본격적인 추위를 예고했는데요. 오늘은 날씨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눈비가 섞여 내리는 등 초겨울을 방불케 하는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군산과 부안, 임실 등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1mm 안팎의 진눈깨비가 날린 가운데 최저 기온은 진안 2.4도, 장수 2.8도, 전주 4도 등 대부분 시군이 5도를 밑돌아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체감온도를 영하권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산간도로나 교량엔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어느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도는 추위는 온종일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로 평년보다 최대 5도가량 낮겠습니다. 때이른 추위지만 올겨울은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의 낙폭이 큰 날이 종종 있겠습니다. 또 중북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환경부의 잠정마을 암 발병 원인 발표 이후 전라북도와 익산시 모두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누구도 피해 배상에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송민호 기자입니다. 환경부의 최종 발표 이후 다시 찾은 익산 장전마을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싸늘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기쁨도 잠시. 피해 물질인 연초박을 비료 공장에 넘긴 KTNG는 규정에 맞게 처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여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 역시 관리 부실은 인정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죄를 하면 뭡니까? 사죄에 따른 대책이 없는데.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미루는 어떤 핑퐁 게임하는. 환경부는 역학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치료비 본인 부담금 정도를 되돌려주는 수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익산 지역 도의원들은 1차 책임이 있는 비료 공장이 파산한 만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에서 인정한 만큼 이것이 하나의 가장 거울이 들 수 있는, 모범이 들 수 있는. 주민들은 이번 주에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소송 대상이나 배상 액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년이 넘는 싸움 끝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도 기관도 없는 현실에 주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신규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발전 허가를 내준 2015년에 비해 지금은 미세먼지 문제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군산에는 이미 12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다며 법원이 추가 허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력발전업체 측은 산자부 허가를 받았는데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는 내일 결론 지어집니다. 정의당 공공보건의료대학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선언대 폐교로 49명의 의사 정원을 확보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35만 5천 명으로 19.7%에 달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 68만 명을 넘어 전체 4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북은 내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고 2041년에는 40%를 초과해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부양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전북을 견인해온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휘청거릴 때 지역을 떠받쳐 온 게 상용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도내 상용차 산업마저 해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극심한 수출 부진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북 상용차 산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지난해부터 조립 라인에 한 대 걸러 한 대씩 차를 올리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조절해 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공장 계열사 존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버스는 그나마 주문이 꾸준해 걱정이 덜하지만 트럭은 국내외 주문이 뚝 끊기면서 잔업이나 야근이 중단된 지 오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도 심각해 노사 모두 고민이 깊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는 4만 5천 대로 지난해 4만 7천 대를 이미 포기했고 특히 트럭 부문은 마이너스 10%대의 부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소폭 증가했고 트럭은 8%에서 9% 정도 감소했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신차를 갖다 구매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군산의 타타 대우 상용차 역시 마찬가지 상황. 지속적인 주문 감소로 급여를 10%나 반납할 정도로 공장 분위기는 침체돼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산한 전북의 상용차 수출은 3분기까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로 부진이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용차가 국제 건설 경기나 물류, 유통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쉽사리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수출이 일정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그 국가의 그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투자 이런 경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을 좀 맺게 돼 있고요. GM 군산 공장의 폐업으로 승용차가 무너진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전북의 상용차 산업. 적극적인 투자로 고성능 신차를 개발하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동차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분기까지 도내 수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에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 태양광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군산의 OCI. 3분기까지 20%대의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가격 하락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 국제적인 태양광 투자가 둔화돼 언제 실적이 개선될지도 의문입니다. 실적은 작년 4분기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과 더딘 수요 회복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 가깝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 라인 확대를 고민하던 농기계 업계도 올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수출이 감소하고 신규 시장을 찾지 못하면서 9월까지 마이너스 35.6%의 수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16.7%나 수출이 감소한 상황. 월별 실적이 9월에는 4억 9천만 불에 그쳐 최근 2년 내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수그러들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은 좀 나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밀화학, 기계와 합성 수지의 세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 수출. 국제 경기 침체의 파고를 빠르게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도내 대형마트들이 전북 농축산물 구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전주 시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소비되는 농축수산물 중 전북산은 21.5%로 나머지는 타 지역 농산물이지만 도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도내 농가 부채가 전국에서 7번째라며
행정에 더 적극적인 판로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답안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보험제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교육청 감사 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고교 교직원이 전 교무부장 자녀의 시험 답안지를 수정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사흘 전인 지난 15일 아침 8시 반쯤 완산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학교를 가던 A군에게 갑자기 돌을 던지고 다가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A군은 폭행으로 충격을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라도 몸을 틈틈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부안군이 주민들을 위한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부안군은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부안읍 서외리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개장했습니다. 부안읍 실내 게이트볼장은 비가 오는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로 실내외 게이트볼장과 휴게실을 갖췄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등 만남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관광휴양촌 슐랜드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이 한창입니다. 도 동북권 발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순창 슐랜드는 건강과 장수의 의미를 담아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슐랜드는 4개 관광과 수변공원, 구절초 동산이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물 5개소에 화재 대피용 마스크 600개를 보급합니다.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특수 용액이 묻어 있어 불이 나면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며 탈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대피용 마스크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여 인명피해가 없는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15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목적으로 올봄에 심은 밤나무와 백합나무 등 2,500그루의 고형 복합 비료를 살포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입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행정감사에서 부실 콘텐츠를 납품한 업체가 수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됐다며 기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9개 기업에 80% 가까운 지원이 집중되고 심의위원회에 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등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선도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5년간 지원한 선도 기업 70여 곳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연평균 8%, 수출 7%, 고용 4%, 임금 9%, 연구비는 19% 신장해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유망 기업을 선정해 5년간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이 뿌리 깊다며 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혐오 표현이 어린 나이로 확산되고 있다며 아이들 입에서 혐오가 아닌 존중의 표현이 일상화, 체질화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혐오 표현 공동대응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순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순경은 지난 6월 말 동료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A순경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다음 달 2일 만선동 법조타운 이전을 앞두고 어제부터 2주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휴정은 전주지법만 해당되며 군선과 정읍, 남원지원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성동 신청사는 총 사업비 730억 원이 투입돼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법정 숫자도 26개로 늘어 판결 지연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한신당의 행보와 무소속 송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주 화순이 지역구인 송금주 의원의 입당은 민주당이 호남의 제3지대 창당 흐름을 막기 위한 새 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무소속 이영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대한신당도 그제 발긴 대회를 갖고 다음 달 중 창당을 예고하면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의 이합 집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군은 수능생을 위한 기획 공연으로 오늘 예술회관에서 걸스댄스 딴타라와 비보이 댄스 라쇼를 선보입니다.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차이코프스키의 향연이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의 42번째 정기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주부채문화관은 전주부채의 전승과 확산 전 시리즈로 오늘까지 김대성 이수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우리 전통 소리와 춤, 기회 등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북보러 가자 공연이 오는 22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지역 생생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제2회 전라북도 공동체 한마당이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김제시가 오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소통 강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공감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습니다. 학생 인권 아카데미에서는 오늘 무진 문화공간에서 인권 콘서트를 갖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남원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모레 춘향골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중국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4도에서 낮 기온 7도, 정읍 5도에서 8도, 동북권 무주 1도에서 4도, 진안 1도에서 3도, 서해안권 군산은 4도에서 8도, 고창 5도에서 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만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쾌적하겠습니다.